여러분들이 온라인 브랜드를 전개하시다 보면은 꿈의 매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몇백억대 매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15가지 단계에 대해서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브랜드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온라인 브랜드를 해야겠다 혹은 지금 뭔가 매출 정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여러분들 현업에 꼭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매출 1억이 발생하는 런칭 즉시요 제품 기획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시장 조사인데요. 시장 조사. 여러분, 시장 조사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인 방법이 있어요. 정량적인 건 뭐냐면 키워드 데이터 보듯이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키워드는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구장창 다른 강의에서 네이버 검색량을 보라고 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1차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고, 근데 네이버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런 부연적인 키워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이 단계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정성적인 거예요. 정성적인 거. 이 정성적인 건 뭐냐면 실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이나 실제 고객들이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조사하는 겁니다. 꽤나 많은 인사이트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성적인 조사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경쟁사 벤치마킹인데요. 이 경쟁사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벤치마킹 뜻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응용.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컨셉으로 팔고 있네 라고 하면은 그 브랜드고 그 카테고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이랑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차용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벤치마킹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맞게 응용을 하시는 게 벤치마킹이다 라는 겁니다. 자, 15개다 보니까 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블루오션은 무인도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첫 제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이분들이 블루오션을 택하는 이유는 경쟁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이 덜한 이유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은 블루오션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해봤다 이런 분들은 사실 블루오션 쳐다보지도 않아요. 레드오션에서 이미 있는 경쟁자들이랑 붙어가지고 우리께 더 잘 팔리게끔 집중을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은 무인도다 라는 거, 새로운 집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마진율을 계산하는 건데, 이 마진율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 런칭할 때 요거 정도는 해요. 생산비, 광고비.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요. 세금, 본인 인건비, 그 이외에 상세 페이지 촬영 비용, 모델 비용. 그러니까 이거 계산 안 하고 마진율이 이만큼 되니까 우리 제품 이거 런칭해도 되겠네라는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런 비용을 몰랐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매출 1억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3, 4천만 원, 5천만 원 벌어가는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업계에서 통상 영업이익률이 15% 나왔다라고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못 지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요거 수치에 못 간다, 다시 기획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시 기획하는 게 더 실패 확률을 낮추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고객 페르소나인데요. 제가 늘 유튜브에서 강조하지만 모두한테 팔지 말라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날카롭게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사람만큼은 설득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도출해 보세요. 그럼 그 페르소나는 뭐냐면 나는 20, 30대 여성 중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단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페르소나로 잡아서 이 사람 불편함을 이걸로 그 정의를 내리겠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겠어. 라는 거를 다 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고객 페르소나는 나중에 제품 런칭하고 이런다고요. 야, 대행사 알아봐. 마케팅 잘하는 곳 알아봐.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품 기획 전에 미리 해놓고 이거를 설정을 해야 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고객이 없는데 제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5번째도 여러분들이 꼭 제품 런칭 전에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6번째는 첫 MOQ, 그러니까 최소 생산 수량 있죠. 보수적으로 잡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강사님, 우리는 제조 공장을 알아봤는데 여기 MOQ가 5,000개, 10,000개 해야지 싸다는데요? 당연한 논리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고 나는 이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가가 높아지는 건 여러분들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처음이니까 비용이라도 원가라도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리스크는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에 쌓여 있는 게 더 리스크지, 원가가 초반에 높은 건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또 그 다음에 극복 가능한 리스크예요. 그리고 오히려 잘 되면 그때 추가 발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7번째는 포장이랑 배송비를 꼭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내가 배송비는 이렇게 측정해야 되고, 아니면 물류회사에서 우리 택배 하나 보낼 때마다 이 정도 비용을 받는구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서 전체 매출에서 그 물류 비용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되는지 꼭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출 시뮬레이션, 이익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8번째는 CS 정책인데요. 이게 꽤나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퍼포먼스 업계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었냐면 100% 환불 정책, 막 이런 거를 바람이 불었었다고요. 이 100% 환불 정책에 대한 것도 CS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제품이 팔렸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들 있죠. 그걸 미리 다 구성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갑자기 매출이 올라오고 CS가 터지잖아요. 이거 대응 못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악플이 달리고 이런 악순환이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오늘 주제처럼 1억 팔리는 제품을 런칭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CS 기준도 미리 마련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은 반품 정책이에요. 반품 정책. 반품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계세요. 그래서 8번이랑 연장선으로 반품 정책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10번째는요, 여러분 예쁜 상세 페이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 2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먼저 기획하세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쁜 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꿔줄 만한 제품인가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져 있어야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는 뭐지? 불편함은 뭐지? 우리는 뭘 해결해 줄 수 있지? 우리는 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해야 팔린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상세 페이지 기획부터 하라는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제품 기획할 때 상세 페이지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연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품 기획을 하셔야 나중에 마케팅 전략을 따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하기 전에 나는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가야겠어 라는 거를 미리 그려보시잖아요. 상상을 해두시거나 피그마나 PPT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오해 안 걸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제품 기획에 빈틈이 보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막상 제품 기획 요소에는 이게 없구나. 그럼 이거 보완해야겠네? 라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번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번째는 제품 촬영인데요. 제품 촬영. 제가 제품 촬영 쪽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함부로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품 촬영비 막 얼마 요청한다고 함부로 돈 쓰지 말고, 내가 과연 우리 카테고리가 돈을 투자했을 때, 제품 촬영에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만한 거냐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건강식품은
제품 촬영이 전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고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뷰티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 자체가 매출 1억을 내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품 촬영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우리가 우리 카테고리에는 이런 감도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런 기획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외주에 가서 우리 이렇게 이런 거 촬영해 주세요, 여기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제품 촬영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에이티브라는 거,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그냥 제일 좋은 작가, 유명한 작가, 그러니까 시간당 막 1억씩 받는 작가가 그렸어도 내 눈에 안 들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획이 기획서로 나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업무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2번째는요, 광고 예산 산정이에요. 자, 내가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투입할 건가 미리 고민하고 상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광고비 비중은요, 50%를 일단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광고비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50%를 잡다 보면은 내가 비용상 어떤 거는 좀 줄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산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예산을 내가 얼마나 쓸 건지, 그리고 초기에 제품 런칭했을 때 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쓸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그럼 물어보시겠죠? 강사님, 아니면 선생님, 대표님, 이 광고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목표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한 개만 팔아도 만족한다. 근데 3만 원짜리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광고비는 15,000원. 그러니까 그 판매가의 50% 정도를 투입시켜 보라는 걸 강조드려요. 그럼 이분은 15,000원 곱하기 30 하면은 월에 광고 예산이 45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이런 방식으로 내가 판매할 수량에 따른 광고비를 역으로 계산하시면 내가 얼마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얼마를 써야 최적화가 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쓰시더라도 충분히 최적화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큰 걱정 없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여러분 광고 레퍼런스를 좀 많이 보시는 걸 전 권장을 드립니다. 이 광고 레퍼런스를 왜 보라 그러냐면, 남들이 지금 이 정도는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정도로 접근하면 괜찮겠구나가 광고단에서 여러분들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품 기획에 우리 저렇게 광고해야 되니까 경쟁사를 이길 수 있게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다라는 게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하기 전에 광고 레퍼런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막 학습하고 똑같이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래야만 나중에 출시했을 때 경쟁사랑 차별화된 광고를 여러분들이 송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4번째는 CS 직원인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소규모인 경우에 대표들이 웬만하면 다 하면서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직원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사실 AI 솔루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CS 직원이라는 건 표현했지만 이거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 기획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이 나오기 때문에 요 14번은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재고 포캐스트입니다. 재고 포캐스트. 이 재고 포캐스트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출이 1억이 났어요. 요 1억이 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재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마만큼 생산비를 내면 이마만큼 매출을 하고 이마만큼의 세금을 내고 이런 계산들이 되면서 자금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 재고는 이렇게 준비해 놔야지 라는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고 포캐스트에서 나옵니다. 이 재고 포캐스트는 우리가 다음 달에 재고가 얼마나 나갈지, 그 다음 달은 또 얼마나 나갈지, 그러면 그거 대비 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제조사의 발주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매출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게 없는 어떤 대표님은 매출이 터져버렸어요. 막 잘 나온 거죠. 근데 갑자기 품절, 전환율은 떨어지고 CS는 빗발치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팔리는 제품 기획을 하려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억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 15가지를 쭉 학습하시면서 이 1억의 그릇을 만드셔서 진짜 1억이 벌렸을 때 이 돈을 10억까지로 불릴 수 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면은 더보기 링크에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